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너만 아는 비슷한 이야기 4월 8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자분들은 빵빵합니다. 왜 빵빵하냐? 저와 함께하면 다 빵빵합니다. 빵 좋아하시는 분들 빵빵빵. 좋아요. 메이슈님. 아, 뭐야? 남자야? 장난이에요. 안녕하세요 메이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닉네임이 왜 메이슈인가요? 전 여자친구가 외국인이었는데 이름을 그렇게 지어줘서. 아, 외국인이 여자친구였다고요? 아, 여자친구가 네네. 외국인이었다고? 어디 나라 사람이요? 홍콩 사람이었어요. 홍콩. 아, 메이슈. 이게 무슨 뜻이 있었는데 네.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냥 이분 목소리 판님하고 좀 비슷하다. 판님 아세요 혹시? 아니요. 저 수아님 방송을 4일 전에 처음 봤어요. 아, 신입이구나. 네. 저희 방송을 그러면 사연 신청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4일 전에 접하면서 계속 꾸준히 봤던 것 같아요. 회사 점심시간에도 그냥 아, 휴게실에 가서 틀어놓고 혼자 보고 공포 라디오를 쭉 많이 보셨나요? 아니면 윤시원 채널을 많이 보셨나요? 윤시원 채널을 많이 봤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고 하다가 이제 멤버십 가입하고 나서 이런 것도 있네 하고 딴 데도 보고 아, 사연 멤버십까지. 신청하는 게 있어서. 고객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사연은 메이슈님하고 연관된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저희 동네 이야기요. 홍천강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영상에. 아, 그러면 홍천강 얘기는 다음에 하고 메이슈님에 대해 홍천강에 대한 이야기요? 네, 근데 홍천강 익사 사고나 그런 사고는 아니고요. 네네. 다른 마을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제목을 홍천군 북방면의 이제 미스테리한 20대 여자의 죽음이라고 썼거든요. 오. 근데 이게 홍천강 북방면 쪽에는 작년 1월인지 2월 첫째 주인지 좀 헷갈리는데 그게 다 떴었어요. 그 재난 문자라고 해서 실종자 나오는 네네네. 그 메시지도 아버지 쪽이랑 제 핸드폰에도 떴었고,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캡처해보려고 찾아보니까 네. 이미 한번 제가 지웠더라고요. 아. 네. 관계없습니다. 일단. 네네. 저희가 부모님이 이제 대전에서 계속 일을 하시다가 네. 이제 아버지도 정년이 되시고 해서 이제 강원도에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네네. 아, 지금 시작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아버지 정년을 맞이해서 강원도 홍천에 집을 짓고, 아직 아버지가 정년은 끝난 게 아니어서 주말마다 집을 방문해요. 일요일날 아침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중간에 핸드폰을 들고 나가셔서 전화통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예배를 다 끝나고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동네 이장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소매공리라는 동네에서 20대 여자분이 새벽에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근데 누군가 신고를 했는데 저희 집 위에 도사곡교라고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쪽에 도로 CCTV를 지나가는 것을 누가 신고를 해서 저희 집 창고를 뒤진다고 연락이 왔었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흔쾌히 열어줘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통화를 끝나고 예배를 끝나고 점심을 먹고 저희는 왔는데 저희 집 창고에서는 뭐 소방대원이랑 경찰대원들이 확인을 했을 때 나오지는 않았고 저희 동네 전체에 이제 그렇게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 집을 다 뒤졌는데 나오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런갑다 하고 저녁 식사 시간 때 실종된 여자를 찾았다고 이제 이장님이 연락을 다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홍천간 송매곡교라는 다리 건너서 가로질러서 이제 다리가 있는데 사람이 놀 수 있는 데 말고 아예 그냥 산길, 사람이 이동할 수가 쉽지 않은 동선으로 돌 틈에서 속옷 차림으로 발견이 됐대요. 죽어있는 걸 발견했다고 전해 들어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듣고 안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이제 다시 부모님은 대전으로 가고 저는 이제 천안으로 또 일을 하러 가야 돼서 아침 10시쯤에 짐 챙기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저씨들이랑 아주머니들이랑 모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요일날 새벽 2시에 그 여자가 그 집의 CCTV에서 속옷 차림으로 그냥 걸어서 나갔대요, 혼자. 그 CCTV 본 내용을 여자분의 아버지가 아침에 확인을 한 거예요. 집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분 아버지께서는 실종 신고를 하고 도로 CCTV들을 경찰이랑 마을 이장님 분들 막 여러분들끼리 모여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그 도로 CCTV 화면 걸어가는 그 장면이 여러 장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얼굴이 약간 뚜렷하게 나오는 화면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희 동네 아저씨 한 분께서 그 여자분이 그 도로를 지나가는데 표정이 웃고 있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 그리고 저희 집 쪽 다리를 지나가고 그 이후에 행적이 없대요. 도로 CCTV든 어디든 행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발견된 시각은 월요일날 오후 4시? 그 정도였는데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저희 그 도사국교 다리를 지나서 갔으면 그 소매국교 다리로 갈 수 있으면 다시 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대요. 그러고 나선 저는 잊고 살았었어요. 이 내용을.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 연도 3월 4일에 제가 이제 눈 수술을 하면서 부모님 집에 그냥 쉬러 왔었고 강변에 낚시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약간 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런데 가면 뭐 잡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희 집 앞에 강이 쏘가리 터예요. 그래서 낚시꾼 3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저씨. 그래서 와 이거 많이 잡으셨네요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고 아저씨들이 매운탕 끓여주셔서 소주 몇 잔 하다가 근데 한 분 아저씨가 소매교교 마을회관 근처 마을에 사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홍천 사람이다 하고. 그래서 뭐 근데 작년에 뭐 그 이야기 아냐라고 얘기가 뜬금없이 나와서 그 여자분 이름을 얘기하셨었어요. 근데 그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얘기는 그 아저씨가 이제 소매교교 다리 밑에서 낚시를 하는데 비명 소리가 들리셨대요. 갑자기 새벽에. 근데 순간 드는 생각이 반대편에 그 여자가 죽은 그 장소가 있어서 그냥 낚싯대도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저씨가 지도를 피면서 자기 마을 그 테두리가 이런데 어느 집이다라고 표시는 해주셨는데 딱히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나고 근데 그 집이 원래 한 6년 전에 집을 지으셨는데 첫 공사 때 나무가 걸려서 나무를 잘못 빼서 이런 일이 벌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공사 중에 인부분이 뱀에 물리셔서 돌아가시는 사건도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집을 지면 목조대라는 게 있는데 목조대가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그게 부러지는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집을 짓고 사신 지 3년 만에 가족의 어머님 분이 돌아가시고 그 뒤부터 이제 여자분 행동이 이상하면서 자살 소동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대박.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잖아요. 네네. 마지막 정도의 이동 경로가 없다고 하는 이 소매대교에서 여기 반대쪽 다리까지 이동 경로가 없다는 게 CCTV나 뭐 이런 거에 아무것도 안 찍혔다는 거죠. 네네. 그럼 산타워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이 소매교포 다리에서 도로를 따라서 저희 여기 왼쪽 가운데 있는 도사교포 있는 데까지는 도로 CCTV에 찍혔었는데 이 넘어가서는 CCTV가 있는데도 안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와, 속옷 차림으로. 네. 추운데. 그니까요. 웃으면서. 야, 이거. 그러니까 낚시터 아저씨가 있던 그 다리에서 마지막으로 CCTV가 찍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 CCTV는 계속 찍혔었는데 네. 여기 다리 건너는 것 모습도 찍혔대요. 네네네. 근데 그 이후 넘어서 아. 여기 터널이 하나 있는데 네. 그 터널 이후로는 찍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미스테리한 이야기도 맞는데 귀신일 수도 있지만은 사건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와. 그쵸. 근데 여기서 거기까지는 자의로 자기 자신의 뜻대로 움직인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러니까 터널로 들어간 게 아니라 터널 위로 이렇게 해서 산으로 올라간 거. 야, 이거 개소리 생각해보니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 네, 워낙 저희 집 쪽에서 홍천강이 흐르다 보니까 사고는 몇 번 있고 막 119도 가끔 오고 그다음에 그 자장가 타고
너무 깊은데 들어가지 말라고 여름에는 방송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러고. 와. 근데 이거는 아예 익사 사건이 아니니까. 그렇죠. 익사 사건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사건이죠, 사건. 네. 근데 나무를 잘못 뺐다는 게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종결났거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건 없었나요? 저는 그냥 이 시신만 찾았다는 얘기만 듣고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한테도 물어봤는데 그 집은 아예 이사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에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아예 못 들으신 거죠? 네네. 대박이다 이거. 약간 저희 동네에서도 이장님이나 이런 걸 좀 물어보기가 저는 좀 찜찜하거든요. 네, 그렇죠. 약간 얘기하면 뭐 어떻게 됐나 막 이렇게 알아보곤 싶은데 찝찝해 하실까봐 이미 이사 가셨다고 이야기는 들었고. 궁금하다. 진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 여자는 왜 그러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가 자살 소송도 몇 번 있었고. 그 전부터 네. 어머님이 이사 집이 완공되고 사신 지 3년 만에 돌아가셨다 그랬고요. 그거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전에 의문투성인 부분을 이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근데 약간 홍천강의 영향도 있겠죠. 네, 그리고 막 뭐라 그럴까? 그 발견된 돌틈이 네. 그 소매공리 마을에서 약간 유명한 돌틈이라고 하기는 하던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는 못 들었어. 근데 거기서 네. 아주 옛날에 그냥 내려오는 전설이 네. 그 돌이 여자를 홀린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난 처녀바위인가? 그건 남자를 홀린다는 거는 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돌이 또 여자를 홀려요? 여자를 홀린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뭐 아주머니들도 많이 돌아가셨다고 하고. 야, 이거 대열 소름이다. 맞아. 각시바위가 남자를 홀리고 여기는 여자를 홀린다. 아니 근데 그 바위가 그 뭐지 돌이 그 낚시꾼분 이렇게 체크했던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있어요? 아니요. 그 제가 그 이미지 보여주시면 네네. 나무에 가려져 있는데 잠시만요. 네네 이거 그 이동 경로에서 사진을 보면 발견 장소 점 찍혀 있는 거. 네 여기에 네네. 홀리는 돌이 있다고. 여기 그냥, 근처에 네, 전설로 내려오는 돌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서방바위라는 게 있어요 또? 네? 서방바위라고 채팅창에 올라와서 서방바위? 서방관이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제보를 저도 홍천에 내려온 지는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네네. 네, 정확히 그건 모르고 주말마다 가니까. 하긴 저희 부대가 홍천에 있었거든요. 11사단이. 네네. 거기서 그 뭐지 간부들도 수영해서 많이 죽는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의암댐 그 실종 사건에서도 한 분은 홍천강에서 발견됐다고. 이게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다. 홍천강이 진짜 막아 낀 거다. 이거는 우리가 홍천강만 한 3번 4번 갔다 왔거든요. 네네. 이거 영상도 좀 찾아봤었어요. 네, 이 정도면 진짜 막아 낀 거야. 근데 확실하게 또 속 시원하게 긁어준 건 없어서 영상이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네 항상 조심하세요. 홍천강 가실 때도. 저는 물을 싫어합니다. 네 항상 조심하세요. 진짜 물도. 네네. 술은 좋아하시나 봐요. 네, 술은 좋아하고요. 근데 본인 말투에 뒤에 이응자 집어넣는 거 버릇 나시죠? 약간 술 들어가면 그래요. 술 들어가면 좀 귀염상이시구나. 그렇진 않은데. 알겠어요. 네. 오늘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항상 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또 사연까지 이렇게 제보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메이슈님의 사연 들어보았습니다. 홍천강에 대한 미스터리.
서방바위라는 게 진짜 있어요? 서방바위? 있어 없어?